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옛말로는 노처녀, 요즘 말로는 골드미스인 40대입니다. 결혼의 뜻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내 사람이다 생각되는 사람이 없었기도 했고 결혼 그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많았던지라 결혼에 대해 스트레스가 딱히 없었어요. 저에게는 오빠와 언니가 있습니다. 오빠와 언니가 부모님께 예쁜 조카도 미리 안겨드렸겠다. 자식 중에 나 하나 결혼 안 한다고 뭐가 문제일까 싶었는데 가족들 마음은 그게 아니었나 보더군요. 엄마는 제게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너도 네 가정 이루고 살아야지. 아빠도 제게 그래. 아무리 형제라고 해도 결국 네 언니 오빠도 자기 가족이 우선일 것인데 우리 죽으면 너 외롭다. 저는 벌이도 괜찮고 이미 자가도 마련해놨고 나름 버킷리스트였던 카페를 오픈하며 일과 병행을 하면서 여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딱히 와닿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생각에 바뀔 만한 그런 남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카페에 자주 오던 사람이었는데 워낙 단거리였기 때문에 매장에 오면 서로 눈인사를 나눌 정도였습니다. 처음 그 사람은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들리더니 나중에는 아침 출근길에도 커피를 사가시고 저녁에는 간단한 케이크와 홍차를 테이크아웃해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단골이다 보니 그 남자에게 좋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직 손님으로 말이죠. 그러다 그 남자와 가까워진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날은 알바생이 집에 일이 생겨서 급히 퇴근을 했고 저 혼자 매장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정말 많았어요.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손님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카페라떼를 시켰다면서 진상을 부리며 소리를 질러대었습니다. 그래도 손님이니 참고 참으며 해달라는 대로 해주려는데 너무 막무가내로 나오며 갑질을 해대기에 꼴랑 몇천 원에 내가 이렇게 비굴해져야 하나 싶어 폭발하기 직전 그 남자가 다가와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 아메리카노는 제가 먹을게요. 대신 카페라떼 가격으로 계산해 주세요, 사장님.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자 그 사람이 속삭이듯이 이런 일은 그냥 피해가요. 괜히 에너지 쓰지 말고요. 그날 그 사람은 제가 카페 문을 닫을 때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일을 하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알바생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혼자서 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니 너무 벅찼는데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 도와주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꽉 찬 39살이었고 그 사람은 37살이었어요. 그 사람은 제 카페 인근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장남으로 부모님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여동생과 내 식구가 같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사귈 때까지만 해도 결혼 생각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그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사귄 지 6개월이 되었을 무렵 웬 중년의 아주머니가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매장을 이리저리 둘러보시더니 알바생에게 사장님을 찾더라고요. 무슨 일로 그러세요? 사장님이시구나. 아휴, 미안해요. 나는 그냥 살짝 보고 가려고 했는데 젊은 아가씨만 있고 사장 같은 사람은 안 보여서 슬쩍 물어본다는 게 미안해요. 누구신데요? 우리 아들이 절대 가보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궁금해서 왔어요. 그때 딱 알았습니다. 그 남자의 어머니라는 것을요. 당황스럽지만 첫 인상이 나쁘지도 않았고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는 모습에 저는 커피를 한 잔 드리며 앉으시라고 했습니다. 연상이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어려 보이네요. 우리 아들이 나이가 꽉 차도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걱정이 되었는데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어찌나 기쁘던지.
그나저나 이 상가는 본인 거예요? 아이, 월세인가? 아휴, 이러나 저러나 뭐 어때요? 젊은 아가씨가 자기 일도 하면서 이렇게 투잡으로 카페도 하고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나한테는 그냥 멋있어 보이기만 하네요. 그날 어머님은 카페에서 30분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고는 가셨습니다. 기분이 나쁘지도 그렇다고 좋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오래 만나온 건 아닌데 왜 남자친구는 어머니께 내 매장까지 알려줬을까 싶은 마음도 있었고, 어머님이 매장에 올 거란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지 그날 퇴근 후에 만난 남자친구에게 어머님의 방문 이야기를 하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자기야, 미안해. 아니, 내가 요즘 외출도 잦고 하니 엄마가 여자친구 생겼냐고 어찌나 캐묻던지.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매장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찾아올 줄은 몰랐네. 엄마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 그런 건 아닌데 갑자기 오신 것 자체가 당황스러웠지. 아, 진짜 미안해. 나랑 동생이랑 나이가 30 중반을 넘겨도 결혼을 안 하니 엄마 혼자 몸이 다라 그래. 누구 하나라도 빨리 결혼하라고. 이해해줘. 그런데 난 아직 결혼 생각은 없어. 아이, 그럼. 난 절대 재촉하지 않아. 솔직히 나는 6개월밖에 만나지 않았지만 딱 첫눈에 내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을 때까지 40이 되든 50이 되든 기다릴 거야. 결혼해서 연애하듯이 사나 연애하면서 결혼하듯이 사나. 아, 뭐 어때? 남자친구랑 그렇게 연애를 한 1년 2개월 만에 저희 집에서도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나이가 꽉 찬 남녀여서 주변에서 결혼을 언제 하냐는 질문도 많아 우리는 분위기에 휩쓸리듯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예 마음이 없었는데 분위기만으로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 사람 정도면 결혼을 해도 무리는 없겠다,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겠다 싶었기 때문이었죠. 결혼을 발표할 때 우리 집에서는 부모님이 더 신나서 서두르셨고 남자친구 집에서 역시 그러했습니다. 집은 당연히 제가 자가로 마련해 놓은 작은 아파트가 있어서 그 집에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은 일사천리로 준비가 되었어요. 예단 예물 그런 건 생략을 하기로 했는데 시어머니 되실 그 분이 어느 날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들이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 있는데 예단 이런 거 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우리 소소하게만 나누면 어떨까? 그래도 너랑 나랑 가족이 되는 건데 우리 서로 기념하듯이 하나씩 나눠 갖자. 아, 어머니 뭐 갖고 싶은 거 있으세요? 가방 필요하실까요? 가방은 무슨, 가정주부가 가봤자 시장인데. 나 그릇 바꾸고 싶은데. 아니, 시아버지가 짠돌이라 그릇 세트만 바꿔주면 안 되겠니? 아니, 너도 결혼하면 우리 집에서 밥 먹을 일도 있을 텐데 그릇들이 다 오래되고 짝도 안 맞고 해서 바꿨으면 하는데 이번에 겸사겸사. 안 되긴요. 한번 저랑 백화점에 가세요, 어머님. 그렇게 어머님은 백화점에서 몇백만 원에 달하는 값비싼 브랜드에서 10인 그릇 세트를 구입하셨습니다. 그릇 비싼 건 알았지만 소박하신 성격인 줄 알았던 어머님이 여자라 또 그릇에 대한 로망이 있으셨나 싶어서 당황했지만 구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금반지를 받았습니다. 딱 봐도 순금은 아니고 18K 뭐 액세서리 같은 거였죠. 그때 살짝 기분이 뭐지? 싶긴 했지만 남자친구 집이 여유가 없었던 걸 알았고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처음에 잘 받아주어서 그런지 어느 날은 신우가 카페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게 이력서 같은 걸 내밀었습니다. 언니, 얘기 들어보니 여기 카페에 알바를 꼭 써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일하면 어떨까요? 아, 다니는 직장은요? 계약직이라서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언니 보세요. 제 이력서예요. 저 브랜드 카페부터 정말 경력 많아요. 알바는 그래도 알바니 언제 그만둘지 모르고 새로운 직원이 오면 또 가르쳐야 하고 직원 뽑는다는 생각으로 하면 어때요?
생각해 볼게요. 그래도 제가 거의 매장에서 일을 하곤 하는데 손님이 많으면 일선도 돕고 매장에 물건 들어오고 하면 결제도 해야 하고 하니 그런 건 제가 다 한다고요. 생각해 봐요. 저도 알바 많이 해봤지만 매번 사장님이 매장 한 구석에 있다?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냥 언니는 편하게 집에서 일하세요. 제가 문 열고 닫고 다 하고 관리도 싹 다 할게요. 청소고 뭐고 신경 쓰지 마요. 내 매장에다 생각하고 일할게요. 대신 언니, 저 연봉제로 해주면 안 돼요? 직원으로 뽑아주세요. 남자친구의 동생은 시급이 아닌 연봉으로 자신을 뽑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카페가 명절 빼고는 거의 매일 운영을 하기에 알바도 둘을 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혼자 알바 없이 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생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자신이 관리를 하겠다면서 귀찮게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니 남자친구는 아무래도 가족이 관리를 해주면 지금 일하는 것도 편하고 믿을 수 있지 않냐면서 연봉제가 그러면 한 몇 달은 알바로 써봤다가 괜찮으면 믿고 맡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남자친구의 식구들이 빌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집을 리모델링하고 신혼여행지를 고르고 집을 제가 했기에 전반적인 비용을 댄다던 남자친구는 계약금을 넣고 원금을 넣을 때가 되니 자기야, 미안한데 아버지가 급하게 쓴다고 돈을 빌려드렸는데 아직 못 받아서 그러는데 대신 자기가 넣어주면 내가 아버지한테 받는 대로 줄게. 자기 모아둔 돈이 1억이라면서 그 돈을 다 빌려드린 거야? 아니지. 그건 적금에 들어가 있고 비상금으로도 충분히 내가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어서 그걸로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얼마 전에 돈을 좀 융통해 갔거든. 적금 깰까? 아까운데 그거 3개월만 더 묻어두면 이자가 높은데 지금 깨면 손해가 가. 어차피 3개월 후에 만기가 되면 그때 자기 줄게. 처음에는 너무 신뢰가 가도록 이야기를 했었기에 믿었죠. 몇백만 원 때문에 손해를 보면 안 되고 우리는 결혼할 사이이니 믿고 제가 다 내었는데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결혼식을 하기 보름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집 리모델링, 말이 리모델링이지 벽지랑 주방 시트지 붙이고 등 교체하는 정도의 작업만 하려고 했거든요. 평수가 작을 뿐더러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좀 큰 집으로 이사를 갈 생각이에 크게 손은 안 대려고요. 남자친구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지나가던 길에 어느 정도 집이 되었나 구경을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서툰 솜씨로 벽지를 바르고 있었어요. 어머니, 지금... 어머, 너는 연락도 없이...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너희 시아버지가 예전에 도배일을 조금 했었어. 그래서 우리가 해준다고 했다. 돈 아깝게 남한테 맡기면 인건비만 나가고 비싸기만 해. 네, 부모님이 해주시면 자식집인데 얼마나 더 꼼꼼히 잘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도배가 정말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발뺌을 하더군요. 아버지가 예전에 도배를 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연결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뿐이지 자신도 아버지가 직접 하시는지 몰랐다면서요. 그런데 자기도 그렇다. 시부모님이 정성껏 우리 살 집을 수리해 주시는 건데 그게 그렇게 따질 일이야? 섭섭하네. 아마 도배 맡기시려다 자식들이 살 집이니 직접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서 나는 마음이 좀 짠하고 고마운데 당신 도배 그거 조금 서툴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니 나 좀 속상하려고 하네. 그러고 보니 남자친구는 정말 말이 청산유수였습니다.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있으면 결국엔 꼭 제가 잘못한 것처럼 되더라고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불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기 모아두었다던 그 1억 그것 좀 보여줘. 뭐야? 지금 돈 관리 당신이 다 하겠다는 거야? 우리 따로 관리하기로 했잖아.
아니 보여만 달라고. 그리고 보니 실제로 본 적이 없네. 요즘 다 은행은 어플로 하잖아. 핸드폰으로 좀 보여줘.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아까 싫은 소리 좀 했다고 그러는 거야? 알았어. 미안해. 나는 엄마 아빠가 마음이 느껴지는데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니 서운해서 그런 거지.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자기가 모아두었다던 돈 좀 보여달라고. 결론적으로 남자친구에게는 1억을 모아둔 적금은커녕 3천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뿐이었습니다. 신랑이 끝에 결혼 6일을 앞두고 저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댁이 온통 빚천지였다는 것을요. 시아버지는 신용불량자였고 제가 사준 그릇 세트는 이미 처분을 해서 현금화했고 시누이가 다니고 있었던 직장에 전화를 해보니 시누이는 그 회사에 입사 이력이 없었고 백수였습니다. 결혼을 하면 다 들통날 짓을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절 속였던 거였습니다. 결혼이요? 당연히 파토 냈지요. 그러자 그 집 식구들은 저희 집으로 쫓아와 난리를 피웠습니다. 아니, 세상에 돈이 다예요? 돈 좀 없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파혼을 합니까? 우리 아들 인생 어쩌라고요?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내가 피해 보상 요구할 거야. 거짓말을 했다고? 결혼은 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돈 없다고 하면 도망갈까봐 그렇게 말한 내 아들 심정은 오죽하겠어요? 부모나 자식이나 어쩜 그렇게도 핑계도 잘 되는지 주저앉아서 아들이 불쌍하다고 펑펑 우는 그 남자의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가지 않으시면 저 다 따져 물어서 모조리 다 받아낼 거예요. 사기죄로 고소할 거고 결혼 준비하면서 금전적으로 손실이 일어난 부분들 그리고 제가 사드린 그릇 그거 다시 다 되파셨죠. 모르시나 본데 우리 이모 아들이 변호사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따져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에 시간 소비하는 거 싫어서 파혼으로 그치려고 했는데 아주머니께서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저 가만히 안 있어요. 제 말에 표정이 싹 바뀐 그 남자의 어머님은 걸쭉한 욕을 한 바가지 하고 돌아가시더군요. 전 그렇게 파혼을 했고 금전적인 손실도 입었죠. 그거 손해보상하라고 고소하고 싶었는데 정말이지 그런 일에 시간같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름 항상 저 스스로 똑 부러진다고 자부했는데 이번에 인생의 쓴맛 한번 제대로 봤네요.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엎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금도 만약에 또 그 언변을 넘어가서 결혼까지 하고 그 실체를 알았으면 더 골치가 아팠을 텐데 싶으면서 상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그 일을 겪은 뒤 지금의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인생을 두고 액땜을 제대로 한 건지 파혼 후에 하는 일이 다 잘 풀려 경제적으로는 더 여유로워졌고 카페는 그만두었어요. 어느덧 제가 결혼을 준비하던 계절이 왔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좋은 계절이 제게는 참으로 쓰기만 했는데 그래도 올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